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9월 21일 마감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월요일 산뜻한 출발이 기대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이 좀 아프실 거라고 보는데 점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단 구독과 좋아요는 제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리고요. 자, 니콜라 사기 논란 제목 따봤습니다. 트레버 밀턴, 니콜라 회장이죠.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있으면 니콜라엔 트레버 밀턴이 있습니다. 이 회장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중에 사임했다는 외신 뉴스가 퍼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무려 4,500억 원 가까운 매수를 보였지만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끝에서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니콜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니콜라는 결국 수소차 플랫폼,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처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성장거리로 밸류에이션 정말 수소 트럭 하나 지금 생산하지 못하고 공장도 제대로 설립하지 못했고 그만한 기술도 갖고 있지 않은데 올해 6월에 스타트업으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시가총액 거의 무려 30조 가까이 올랐던 기업입니다. 지금은 물론 좀 많이 떨어졌지만 고점에서 여전히 비싼 밸류를 받고 있고요. 그만큼 성장주에 대한 약간의 기스를 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트레버 밀턴이죠. 수소차, 수소 트럭이죠, 정확히. 그리고 이 사람 니콜라. 근데 이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사면 제2의 테슬라. 이런 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미국 발명가가 있습니다. 1856년. 우와, 저보다 한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미 돌아가셨죠.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리학자, 기계공학자고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의 이름 테슬라를 갖다가 붙인 게 테슬라예요. 전기자동차. 그랬더니 이 사람 뭐죠 지금? 트레버 밀턴. 트레버 밀턴은 니콜라 이 사람의 앞 용어를 갖다가 깔았어요. 정말로 카피도 이런 걸 따라하는지 참. 그러니까 짝퉁 소리 듣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술력이 있는지는 저도 지금 제가 미국에 직접 이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땅을 가보지도 못했지만 지금 정황상으로는 사기가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니콜라 테슬라 최근에 주가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는 그래도 연초에 샀으면 얼마 전에 나스닥 시장을 분석한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YTD로 여전히 2배 이상을 오른 주식이고요. 니콜라는 올해 상장하면서 주가를 사신 분들은 아직은 수익 중일 수 있겠지만 제2의 테슬라를 꿈꾸면서 사신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니콜라가 2년 전에 언덕에서 수소차의 어떤 기술력도 없이 끌어내리면서 찍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차는 정말 멋있어요. 그죠? 미래형 수소 트럭. 근데 수소에 대한 어떤 기술력은 전혀 없었다는 걸로 판명됐죠. 세미트럭 인 모션. 자, 인모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밝혀진 게 결국 언덕 위에서 트럭을 굴렸다고 합니다. 수소 관련된 그런 어떤 엔진도 없었고 수소 관련된 전혀 수소 트럭인데 이름은 수소 관련된 게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인모션 니콜라에서 이 트레버 밀턴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행한 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로 움직일 거라는 모션을 보여줬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자,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오늘 사임하겠다.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그죠? 트위터에서 밝혔고 오늘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성장주들이 많이 때려 맞은 게 이 영향도 있을 거예요. 자, 밀턴은 니콜라 전체 지분의 20%, 8,200만 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약 28억 달러, 3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3조 원. 그죠? 다음 보죠. 자, 이제 좀 전에 언덕에서 굴렸다 수트는 이거 KBS에서 나왔던 화면이고요. 이게 10일 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수수차. 야, 차는 정말 멋있습니다. 디자이너인가요? 자, 근데 니콜라가 그 이제 사기라는 말이 나오고 힌더버그 리포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GM과 한배 타는 니콜라, 제2 테슬라 되나 이게 9월 9일자입니다. 그리고 제2의 테슬라, 아까 니콜라, 테슬라 말씀드렸죠. 니콜라는 사기 보고서에 뉴욕 증시 충격 9월 11일 날 니콜라발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폭락세를 했던 날입니다. 자, 근데 니콜라 사기 주장에 GM이 지분을 11% 인수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GM CEO는 실사를 걸쳤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반론을 15일 날 했었고요. 오늘 니콜라 회장 사임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힌데버거는 이 발표에 따르면 발표에 이어서 그동안에 이 사기다는 리포터를 썼던 주최 측인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사기의 전말이 드러난 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좀 전에 내용이 나왔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미국 소스트럭 니콜라 CEO 트레버 밀턴이죠. 사기꾼일지 아닐진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전히 현대차 손잡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기사 요 현대차 니콜라만 쳐도 트레버 밀턴이 현대차에 여러 번 손을 내밀었지만 현대차는 거부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현대차는 수소 트럭은 못 만들지만 수소차는 이미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아요. 뭐 거의 한 400km 정도 주행거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트레버 밀턴은 뭐 저 수소 트럭이 1900km인가요? 그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개뻥이죠. 지금 어쨌든 현대차가 수소 관련 기술로 세계에서 지금 거의 1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은 좀 늦을 수 있지만 전기차, 수소차 기술력을 가진 거는 세계에서 지금 현대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또 다른 문제죠. 어쨌든 현대차가 여러분 뭐 현대차 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도 현대차 끌어봤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흉기차라고 말이 많았죠. 뭐 AS 논란도 있고 흉기차는 뭐 하여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흉기차가 새로운 도약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잘 맞는 그런 성장 모멘텀을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이 니콜라에 대한 파문이 현대차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주식시장 안 좋았는데요. 이따 HTS 보여드리겠지만 현대차는 또 오늘 좋았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10만원 이하를 깨졌다가 지금 거의 20만원 가까이 올라왔죠. 그런 여러가지 이슈들이 시장에선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니콜라 관련된 국내 기업 보죠. 하나솔루션입니다. 내가 왜? 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만 주가를 보더라도 오전한테 좀 그동안 하락했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다 했으나 아까 트레버 사임 소식과 함께 쭉쭉쭉쭉 밀려서 마이너스 7.4%.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4만원이 깨졌죠. 이 왜 그러냐?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는 자회사 하나종합화학과 하나에너지가 2018년 3년 전에 그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죠. 언덕 위에서 굴리는 그때 당시제예요. 총 1억 달러를 니콜라의 1억 달러면 얼마죠? 지금 환율로 치면은 요새 환율이 115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때 당시로 1200원 치면 1200억 원 꽤 큰 금액이죠. 1200억을 니콜라에 투자해 6%대 니콜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어마어마해. 시가총액이 만약에 30조라고 치면은 6%면 얼마죠? 1조 8천억.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이 자회사를 통해서 갖고 있지만 하나솔루션에 그 니콜라가 스타트업으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투자 이익이죠. 그쵸? 그런 투자 이익이 당기손이익에 반영되면 500% 넘게 하나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솔루션이 저 주가가 물론 태양광 뭐 기존의 화학사업 워낙 탄탄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9월 12일 이후에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는 거는 니콜라 이슈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하나솔루션도 같이 HTS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여기서 오늘 포인트예요. 기업의 성장성 펀더멘탈 중요합니다. 성장성, 니콜라는 성장성을 본 거죠. 앞으로 전기차 시대뿐만 아니라 수소차 시대. 성장성이 이 기업이 짝퉁이 아니고 기술력이 있다고 지금 매출이 당장 안 나오고 공장이 없어서 트럭을 생산 못 하더라도 정말 수소차에 대한 수소 트럭에 대한 기술력이 그 장거리 1900km를 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지금 주가는 매수 기회가 되겠죠. 사기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요. 거기에 펀더멘탈은 나중에 받쳐줘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일단 주식을 살 때는 그렇게 사야 된다고 봐요. 성장성이 없고 펀더멘탈만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PER, PBR 이런 논리로 주식을 사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이 없는 주식들은 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스타일들은. 일단 니콜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1159.42원 이거 장 마감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캡처한 거라서 장 마감은 1158원에 했고요.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가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고 결국엔 국내로 원화 강세가 들어오는 이유는 채권 쪽에서도 그 국채 쪽으로 외국인이 상당히 지난주에 4조 원 넘게 매수했는데요. 한 차 있기 대 원화자산 매력도 부각. 원화가 강세될수록 외국인의 입장에선 비싸게 원화가 비싸지니까 환율에서 달러로 들어왔던 환율에서 차익 거래가 발생할 거고요. 최근에 달러 대비 유로화도 강세고 위안화도 강세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가 강세인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땠죠? 연방준비제도 지난주에 평균 물가 목표제 공원화하고 구주적으로 달러 약세는 지속될 거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92, 93 레벨인데 크게 여기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여기서 너무 많이 하락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달러 강세, 너무 약한 달러 약세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대적인 경제 펀더멘탈 개선이 지금 중국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서 원화의 추세적 강세를 가장 크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코스닥 얼마 샀죠? 4,450억,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2,500억. 기관 패대기 쳤습니다. 패대기. 이거 개인이 다 받았고요. 외국인도 많이 팔긴 했어요. 그죠? 오늘 거래소는 기관이 샀더라고요. 자, 그럼 니콜라 얘기는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연관돼서 국내 증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14조, 코스닥 13.7조, 양시장 약 28조 거래대금 터졌고요. 오늘 좀 전에 수급 보여드렸지만 코스닥이 유별나게 개인이 많이 샀고요. 외국인 기관 양매도였고 외국인 거래소는 얼마 안 팔았어요. 니콜라가 성장이 많이 빠진다고 했는데 거래소는 얼마 안 팔았네요. 자, 개인이 400억, 기관이 거래소 조금 샀습니다. 수급은 코스닥 개인이 많이 산 거 말고는 특이한 점이 없었어요. 차트 잠깐 볼게요. 거래소 지금 21선 밑꼬리 달고 회복했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만약에 갭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21선까지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잠깐 볼게요. 역시 21선 내려왔다가 올렸는데 코스닥 지난번에 말씀드린 약간 갭을 좀 메우려면 61선까지 61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한 번에 내려갔다 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오늘처럼 한 2, 3일만 나와도 사실 금방 내려가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은 오늘처럼 좀 아작날 수는 있지만 좋은 종목들 버텨야 되고 이런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니콜라바 성장주에 대한 그런 깨지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나스닥 올렸나요? 나스닥을 올렸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종목들 관심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는 종목 위주죠. 근데 여기서 하나솔루션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기업 잠깐 오늘 시가총액 빠져서 얼마죠? 6조입니다. 6조 2천억이에요. 2천억이고요. 동기업이 하는 건 뭐죠? 예? 석유화학 제품도 하고요. 뭐 태양광도 하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를 통해서 니콜라의 지분 1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자, 동회사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6천억이면은 PER 10배 주면 시가총액 6조 3천억. 주가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니콜라 이슈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우려되는 모습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뉴딜 빅빅 지수에 관련된 수혜주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니콜라 관련 이슈로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분법 이익에 대해서 분명히 당기순이익이 여파는 있었겠지만 이 당기순이익이 올해 유독히 좋아지잖아요. 이게 니콜라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솔루션 좀 체크했고요. 네, 헬스케어, 메모리, IT 부품주 전부 다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2% 넘게 빠졌기 때문에 그죠? 코스닥이 얼마 빠졌죠? 아까 그걸 체크 안 했네요. 예, 2.46%. 종가상으로 조금 2시 때보다는 좀 올라왔지만 어쨌든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났고요. 종목은 뉴딜 빅빅 지수에서 일부 2차 전지 쪽, 내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죠. 그 기대감이랑 첨보에 대한 리포트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은 강했지만 아침 대비 약하게 마감을 했고요. HLB도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리보세라립에 대한 효능 이런 것들로 HLB 관련주들이 강했던 그죠? 유한양인과 오스코텍도 ESMO 발표한 그런 이슈들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 PSK는 워낙 저평가다 싸다 그죠? 이런 반도체 제가 EUB에 올리고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개별 종목들 리프트발 강한 종목이 오전장 대비는 약하게 마무리됐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아까 현대차 니콜라 반사 이익을 받는 기업은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 지수 최근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올랐죠. 여기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0.18% 상승했고요. 대만 0.6% 하락했고 중국 상해 종합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제일 국내 증시가 약했네요. 참 때려 맞을 때 잘 때려 맞죠. 이렇게 보면 오늘 동학개미의 힘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다시 국내 증시 변한 게 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지수가 하락하고 종목이 하락한다고 오늘 무작정 코스닥을 사는 행위 자제해야.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정말 많이 샀는데 선별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사고 있어요. 그냥 유동성 장세에서 많이 떨어지면 또 다음날 반등하겠자고 사고 있는데 별로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 아까 그리고 투자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주린이드 2030 어제 제가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저보다 어린 후배님들이신데 오치기, 뭐 5% 먹기, 묻지마 투자, 뭐 물타기, 테마주 매매 극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채널을 통해서라도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있어요. 신풍제약 지금 핫하죠. 저런 걸 샀었으면 올해 대박 났었을 텐데 운이 좋게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종목을 이 가격에 7,000원에 사신 분이 여태까지 들고 있을까요? 정말 그냥 모르면 몰라도 매일 보고 있는 세대들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들고 계신 분들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거 20배 올랐잖아요. 거의 만원에서 20만원. 이 회사 영업이익 10억 나나요? 10억도 안 날 겁니다. 그죠? 20억 났네요. 작년에. 올해는 한 40억 지금 2분기까지 났고요. 이 회사 지금 공시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자기 주식 처분하겠다고. 원래 보시면 2,100억을 팔겠다고 했고요. 장 마감 후에 나왔어요. 생산설비 개선 및 연구개발 계좌 투자 자금. 연구개발 뭘 하는지 모르겠고, 이 회사가 상장은 해서 이익은 조금 내고 있는 회사지만 과연 시가총액 10조까지 오를 만한 기업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역시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런 거야말로 테마주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었죠. 상한가 가는 이유도 없어요. 거래량이 1100만 주였어요. 주식수가 5200만 주고요. 대주주가 보면은 송암사라고 해서, 그리고 대주주 관련해가지고 35% 가까이 관계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자사주 9% 들고 있고요. 자사주 매각해서 뭐 회사 연구개발 하겠다고 하는데, 야, 대주주의 가치가 지금 무려 35%면 10조 중에 3.5조고 자사주까지 하면 4.5조입니다. 이분들이 조금만 만약에 판다고 하면 주가는 폭락할 수 있고요. 이분들의 그 연초 가치가 지금 10조에 20배가 올랐으니까 얼마죠?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잘 몰라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밸류라도 있어야 되는데 밸류가 10조만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는 테슬라랑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2의 테슬라는 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하루 힘드셨겠지만 저녁 편하게 보내시고 너무 불안감을 갖지 않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컨텐츠 제작에 매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